안녕하세요. 저는 기아 타이거즈 편파 컨텐츠를 만드는 스트리머 소대수 캐스터입니다. 박찬호 선수가 두산 베어스로 FA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KT, 두산과 접촉이 있었다는 기사들 그리고 커뮤니티에 각종 썰이 나돌면서 상당히 뜨거웠었는데요. 최종 행선지는 두산 베어스가 됐습니다. 우선 기아 타이거즈에서 주전 유격수가 사라진다는 것은 꽤나 골치 아픈 일입니다. 지난 6년간 팀의 주전 유격수를 봐왔던 선수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박찬호 선수를 잡을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겠죠. 1년 전으로 시계를 돌이켜보면 기아 타이거즈는 박찬호, 최원준이라는 FA 자격을 얻게 되는 2명의 선수를 보유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민을 했었던 걸까요? 박찬호 선수가 직접 유튜브에 나와서 심우준 선수 정도의 계약이었으면 단연 계약을 하려 했다는 이야기를 직접 말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두리조와 김동영 기자를 통해서도 취재를 해본 결과 분명히 단연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니면 그때 당시 기아 타이거즈는 유격수 김도영에 대한 가능성 역시도 바라보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우승 이후 8위라는 최악의 추락을 보여준 팀에게 스프링 캠프를 가기 위해 미국으로 가는 비즈니스 티켓까지 전원 티켓팅해줬던 모기업은 올해는 창고 열쇠를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이 정도의 가격을, 이 정도의 계약을 할 만한 선수인가, 그렇게까지 가치가 있는 선수인가에 대해서 정말 온라인에서 많은 갑론을박 논쟁이 있었습니다. 박찬호 선수는 최근 4년간 준수한 유격수 수비 그리고 WRC 플러스 100 근처의 타격, WAR로 봤을 때는 4에 가까운 성적을 이미 보여준 바 있습니다. 최근 15년간 유격수 포지션에서 이 정도의 퍼포먼스 혹은 아예 그 이상을 보여준 선수는 강정호, 김하성, 오지환, 김선빈, 김재호, 박성환, 노진혁, 이재현 선수 등이 있습니다. 아주 많을 듯한 느낌이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시기별로 보면은 꽤나 한정적인 자원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박찬호 선수 FA 영입 전에 뛰어들었던 팀들의 25시즌 혹은 그 전 시즌들을 생각해보면 내야 유망주들이 돌아가면서 나왔었고 결국은 그 퍼포먼스가 단기적으로는 좋은 시간들을 보여주기는 했어도 오래 가지는 못한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좋은 유격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꼽히는 준수한 수비, 이 첫 번째 명제부터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찬호 선수가 당연히 게임 체인저는 될 수 없는 선수이겠지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1년 내내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를 보는 제가 보는 박찬호 선수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수비 범위가 정말 넓고 도전적인 수비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주저함이 없는 선수입니다. 안정된 스텝을 바탕으로 공을 잘 따라가고 공의 바운드를 잘 맞춰냅니다. 3루수 뒤쪽, 좌익수 앞쪽, 2루 베이스 부근으로 가는 방향의 공들을 정말 잘 잡아냅니다. 라인 드라이브 타구도 상당히 잘 잡습니다. 점프 타이밍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잡는 선수죠. 당연히 병살이겠지 할 때 땅볼을 놓칠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글러브에서 공을 빼는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이를 바탕으로 더블 플레이를 안정적으로 잘 잡아내는 선수고요. 송구하기 어려운 자세에서 도전적으로 1루에 송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잡기 어려운 아웃카운트를 생산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 베이스를 더 줄 때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켜봤을 때는 이 과정은 이닝의 진행 정도 또 주자 유무를 파악하며 도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우 레버리지 때 더 시도를 많이 하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박찬호 선수는 이미 2년간 KBO 유격수 포지션에서 수비상을 차지한 선수고요. 2024 시즌 팀의 우승과 함께 유격수 부문 골든 글러브를 최초로 차지한 바 있는 선수입니다. 두산 베어스 팬들이 체감하실 때 꽤나 좋구나 라는 생각을 받으실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호 선수의 타격은 9번 타자로 놓았을 때는 가장 좋고 1번 타자도 일정 기간은 저는 기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작년과 올해 출루율은 3할 6푼대, 근래 4년간의 출루율을 쭉 살펴봤을 때는 3할 4푼대 이상을 기록한 선수입니다. 장타력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선수인데요. 그래서 1번 타자로 놓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수비 부담도 있고 9번으로 놓았을 때 더 좋은 활용폭이 오히려 생긴다고 봅니다. 이미지상으로는 타석에서 공을 많이 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타석에서 공도 많이 생산합니다. 컨택이 워낙 좋은 선수다 보니 작전 수행 능력도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호 선수는 잔부상이 꽤 없는 철광왕의 도루 능력까지도 보유한 선수입니다. 2019년부터 25시즌까지 7시즌 연속으로 130경기 이상을 소화한 선수고요. 특히나 주전 유격수로 나선 6년간 매 시즌 130경기 이상을 계속해서 소화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6년간 수비 이닝 1000이닝을 돌파한 바 있죠. 손목 쪽에 약간 이슈가 있기는 한데요. 아직까지는 그것으로 장기 이탈한 적은 없습니다. 주루 센스가 상당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올 시즌에는 단독 홈스틸도 보여준 바 있고요. 2019 시즌, 2022 시즌 도루 왕을 차지한 바 있고 최근 4년간 기록을 봤을 때는 30개 가까운 도루를 곧잘 하는 편입니다. 컨택을 기반으로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밥입이 조금 안 따를 때는 아주 잘 맞은 타구도 야수에게 잡혀서 타율이 생각보다 좀 내려갈 때가 있고, 반대로 이게 안타가 된다고? 정말 이제 느자구 없는 타구들이 안타가 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시즌이 끝나고 보면 2할 후반 그리고 3할도 2번이나 쳤고요. WRC 플러스 100에 가까운 타격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휘어나가는 변화구에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야구를 오늘 안 하고 싶은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타순을 9번으로 잠시 조정하면 됩니다. 제게 박찬호 선수는 꽤나 애정하는 선수였습니다. 입단했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 비실비실한 체구로 썩소를 지으면서 입단했다가 또 김기태 감독과 수상한 계약을 맺으며 기회를 얻으면서 군대 가기 전에 출전 기회를 받았고요. 군대 다녀와서는 굉장히 탄탄해진 몸으로 프로의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였습니다. 19 시즌부터 21시즌까지는 팀도 야구를 못했던 시즌이었고 박찬호 선수도 1군 주전 멤버로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꽤나 모자란 타격을 보여줘서 팬들로부터 많은 질타와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2022 시즌 기아 타이거즈는 와일드카드 진출, 또 24시즌 우승을 차지하면서 꽤나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박찬호 선수 역시도 이 기간 동안 상당히 도약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고요. 기아 타이거즈는 2017 시즌 유격수 김선빈 선수와 함께 우승을 차지했고 이후에 박찬호 선수로 전환되게 됩니다. 2024 시즌은 유격수 박찬호 선수와 또 함께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체제는 다시 한번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주전 유격수를 만든다는 것은 꽤나 쉽지만은 않은 과정입니다. 꽤나 고통스러운 작업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박민, 정현창, 김규성, 지금 상무에 가 있지만 김두현 선수도 아주 길게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는 자원 중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망했다고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묵묵하게 제 자리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베어스는 현재 젊고 빠른 볼을 던지는 매력적인 투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보호한다고 해도 20인 명단에 모두 포함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파이어볼러든 내야든 외야든 부족한 부분이 은근히 많이 있는 팀입니다. 어떤 유형, 어떤 포지션이든지 간에 데려오면 팀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은 합니다. 기아 타이거즈에 있는 동안 박찬호 선수는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 선수가 초반에 주전으로 나왔을 때 더 큰 선수로 성장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초반 3년간은 진짜 지도키도 못 쳤거든요. 하지만 본인이 자신의 가치를 결국 증명해냈고 좋은 계약 조건으로 아쉽지만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저는 박찬호 선수와 함께한 이 시간들이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기아 타이거즈와 할 때는 조금 살살 하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너무 싸우지들 마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계속해서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